예, 우리 생활 속 과학 궁금증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 과학이 옥보다 좋아 이덕환 교수의 금과 옥조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 오늘 해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기름값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최근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한 3년 전에 1,300원. 그게 아마 최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 사실은 작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 동네에는 벌써 1,700원을 넘었었더라고요. 예. 서울 평균이 1,690 얼마라고. 휘발유 얘기하시는 거고. 휘발유요. 예.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그 국제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25불 정도였었는데 지금 75불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환율도 1,060원, 70원 하던 게 1,120원, 한 5%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랬죠.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그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싱가포르의 석유 제품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뭐 기름값 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일단 오늘 과학을 좀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과학적 분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뭐 비싼 기름값의 원인으로 항상 얘기되는 게 이른바 유류세잖아요. 이제 세금. 예, 이게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휘발유의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이 63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석유 시장의 휘발유 가격은 580원이고요. 한 5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유소까지 날라다 주는 비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거기에 유류세가 한 900원 정도 붙습니다. 유류세라고 하는 게 한 6가지 그 세금을 합친 건데요. 예. 거기에 이제 주유소 마진이 한 100원 정도 해서 1,600 한 30원 이 정도가 되고 있고 유류세가 한 55%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유류세가 종량제라고 해서 정액제이기 때문에 기름값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뭐 한 60, 7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 그럼 유류세를 이렇게 높인다는 것은 지금 엊그저께 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가 경유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금 지목돼 있기 때문에 경유세를 높여서 그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과학자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죠. 한 200원 정도 쌉니다. 리터당. 근데 그게 국제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뺀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 경유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 경유가 더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기름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게 역사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정유사를 민영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국영으로 정유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기름값을 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유는 산업용 연료였어요. 그래서 휘발유의 한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기름값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우리는 경유가 휘발유의 절반 값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제적으로는 휘발유보다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걸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하고 경유의 가격을 국제 시세에 맞도록, 국제 동향에 맞도록 경유가 더 비싸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고 휘발유에 붙이는 유류세를 조금 낮추는 방법이 가격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둘째 방법을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유류세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기름이 무슨 생필품이죠. 뭐 담배나 술하고는 다른 건데 거기에 절반 이상의 세금을 붙인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근데 이제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이제 논쟁이자 논란이었는데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붙이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붙이는 게 필요하다 등등. 그런데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찌됐건 경유차가 주범처럼 인식되고 지목되고 있으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 기름에 대한 세금이 얼마 책정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논의는 별도로 치더라도 어찌됐건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유에 대해서 세금을 좀 높이는 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첫째는 네.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많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예. 과연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미세먼지 중에서 어느 정도가 경유차 때문인지가 불확실하고요. 둘째로는 이 경유차라는 것이 종류가 많죠. 대형 버스 트럭도 있고 SUV도 있고 그다음에 소형 1톤 트럭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경유세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이 뭔가 하면 대형 트럭은 유류세 환급금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유류세가 올라가도 경유세가 올라가도 환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SUV 소유자들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유류세가 많이 올라가면은 장점이 경유의 장점이 없어지면은 휘발유차로 바꿔 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행하는 노후 1톤 트럭들입니다. 예. 이분들만 집중적으로 부담을 안게 되죠. 이분들은 이미 환경 개선 분담금이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중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유류세가 너무 과도해서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환경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먼지. 이거는 국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전 지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를 무조건 감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데 경유차의 문제가 뭔가 하면 경유차는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약간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사실인데 얼마나 불안한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어찌됐건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건 뭐 휘발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조금 불편한데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월등히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거는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덜 해롭다. 덜 해롭죠.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연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운행할 적에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이 SUV에까지 경유를 허용을 한 게 그 당시에 이 온실가스 문제가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그때 클린 디젤이라는 말까지 동원을 해서 경유차를 확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돼요. 미세먼지 측면을 보면은 경유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실가스 문제를 쳐다보면은 다시 또 경유차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면적 측면이 다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데 연비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경유차가 연비가 좋으니까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덜 해롭다. 예. 그렇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였습니다. 10년 전에도 미세먼지도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유차를 확대하기로 했던 거는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자동차 산업과 연관되는 원인도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은 있는 거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온실가스 문제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 문제는 지금도 절박합니다. 지금도 온실가스 37% 감축을 위해서 기업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탄소세도 부과를 하려고 그러고. 그 방향은 일단 맞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뭐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선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운행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교수님 궁금한 게 외국 기사를 보면 서방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곳도
뭐 공기질 때문에 미세먼지든 뭐든 간에 점차 경유차 퇴출해가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런 겁니까? 환경부의 주장이 그렇죠. 아, 환경부의 주장이다. 예.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LEZ라는 제도가 있어요. 청정 운행 구역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런던 중심부에 차량 운행을 제한을 하는 건데 예. 환경부는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게 경유차 진입 금지 구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구글에서 LEZ를 찾아갖고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는 경유차 진입 금지 구역이 아니고 예. 노후차 진입 금지 구역입니다.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간에. 그렇죠. 유로3 2000년도부터 시작된 유로3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진입하지 말아라. 이지. 어찌됐건 매연을 많이 배출하니까 노후차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차 모두를 진입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건데 네. 왜 그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환경부가 왜곡을 해서 경유차 진입 금지 구역이라고 소개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가보십시오. 거의 모든 승용차가 그 경유차입니다. 예, 경유차가 그리고 많죠. 예. 버스하고 트럭은 대안이 없어요. 버스하고 트럭에는 휘발유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대형 엔진은 휘발유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뭐 예. 아직 물론 초기 단계라서 뭐 상용화되긴 힘들지만. 예. 그리고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기름의 60% 이상이 경유예요. 예. 경유차를 안 쓰겠다 그러면은 그 기름은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어떡합니까? 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유차를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비현실적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현실적입니다. 버스, 트럭은 포기할 수가 없고요. 예. 문제는 이제 승용차하고 소형 그 트럭들인데 승용차하고 소형 트럭을 어떻게 할 건가는 선택의 문제인데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예. 서로 상반되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어찌됐건 오늘 우리 이덕환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환경부나 혹은 환경운동가 입장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저희가 일단은 오늘 방송은 일단 이덕환 교수님, 우리 금과옥조의 주인공이신 이덕환 교수님의 어떤 개인 의견이라는 걸 일단은 전제로 하고 그건 괜찮죠? 예, 그렇게 좋습니다. 하고 환경운동가나 환경부의 어떤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도 우선 예. 문제를 하나 더 지적을 해드려야 되는데 해주십시오. 지금 지난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에 지하 경제 퇴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과제로 삼았던 것이 가짜 기름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흐지부지 돼서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가짜 기름을 제조해서 판매하던 일당들이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예. 그 가짜 기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경유입니다. 경유는 가짜 기름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짜 기름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 지난 정부 때 추정에 따르면은 7번 주유소에 가면은 한 번 정도가 가짜 경유를 넣게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 상황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요. 경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가짜 기름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집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가짜 기름이라는 건 유류세를 노리는 불법 상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류세를 경유세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가짜 기름에 의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10초 남았는데요. 대안이 뭡니까? 한마디로. 간단하죠. 불합리하고 과도한 유류세를 조정을 하는 건데 예. 핵심은 휘발유하고 경유에 붙이는 유류세를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휘발유하고 경유의 유류세의 차이 지금 한 2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작동을 하도록 하고 국제시장의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우리 소비자들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서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부가 유류세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거 대신에. 아니 근데 유류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작진이 뭐 조금 더 해도 된다 그러네요.
그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근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 대안이 뭐 휘발유, 경유 다 뭐 어찌됐건 문제가 많으니까. 경유가 더 비싸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예. 그 대신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휘발유의 유류세를 내리는 겁니다. 한 제 짐작으로는 100원 내지 200원 정도를 내려도 정부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급금,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예, 나중에 또 이 기름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